왜냐면 1억까지 썼는데 감액돼가지고 3천만 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려가지고 선정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되신 분도 있습니다. 잘 안 되신 분들은 또 다른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금 많이 준비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써야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이 모집 공고 보면서 이제 설명드릴 건데, 지금 다른 유튜브도 보시면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 지원한다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미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 드릴 부분들, 여기 있는 공고 내용들 외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이 기술 창업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술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분들이 다른 사람들도 받아가지고 좀 정부 지원 사업들 받아서 창업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얘기 드리는 부분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제품,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고객한테 판로를 개척해서 많이 팔겠다 라고 하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술을 묶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플랫폼 만들겠다.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에서 고객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판매 활동을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지역 내에서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하겠다. 또는 이 전국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긴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는 방법은 기존에 내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다른 기술 또는 다른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직방과 배민이 있다고 치면 이 직방과 배민을 함께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프라를 가지고 다른 아이디어와 다른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업 아이템 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 창업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기술 없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요리도 하나의 기술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요리하는 과정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면 이거는 기술 창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레시피, 근데 그 레시피도 공개된 레시피가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보유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있고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다른 사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가 아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업화 자금이 최대 1억 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고 평균 5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다 1억 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원래 평균 5천만 원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누구만 1억 원 지원해 주는 건지 왜 이런 금액대가 됐냐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다른 화면인데 이 주관기관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한 16억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관기관 지금 뽑는 사람들이 대략 한 32명인데 이 16억 가지고 32명을 나누게 되면 5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 5천만 원씩 주면 뭐 되는데, 아니죠. 우리 최대 1억까지 줄 수 있고, 좋은 아이템이라면 1억 원 지원해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나 모든 아이템이 좋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등하는 비율이 조금 뭐 기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 뭐 1억 주겠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생기고 4천만 원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사업비를 분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까지 받을 아이템이 우리 이 주간 기간에는 아무도 안 들어왔다 라고 하면 1억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전부 다 아이템이 별로니까 낮추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템은 6천만 원이 최고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맨 밑에 최악으로 잘 못 쓴 사업 계획서라도 3천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이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는 내가 받는 사업비가 5천만 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 내에서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받는 사업비가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4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 이 사업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평균 5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는 좀 특별한 게 이 전담해서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번,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이제 자문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회당 3시간 정도 되는데, 제가 경남이나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담 멘토를 해서 가깝게 갈 수 있는데, 먼 거리에는 지금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정해주는 시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마 다 대면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 멘토링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받는 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이 사업화 자금,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은 이 주간기간에서 우리 이 창업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BM을 고도화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과 공유회를 한다거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예비 창업자들한테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우리 아이템이 뭐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대표가 될 텐데, 대표가 됐으면 개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계속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이템이 뭐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템이 좋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설명해줘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발표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간기간별 소개 자료는 나중에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데 올해 말까지 지원이 됩니다. 뭐 보통 1월 말까지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공고상에는 이번 연도까지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선정 규모 1000명이 이번에는 안 되네요. 1000명 안 되는데 일반 분야 792명 지원해주고 특화 분야 200명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어디로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요 일반 분야를 한 800명 가까이 뽑는다. 요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간기간별 뽑는 인원은 대략 30명 정도 또는 32명 정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청 자격, 예비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사업자, 지금 현재에서 없는 사람이면 가능하고, 폐업하신 분도 되도록 돼 있어요. 이 폐업한 경우에는, 요 이제 새로운 이종업종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됩니다.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하려면 일단 폐업 후 3년 지나고
예,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종업종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준 산업 분류에 들어가면 이 세세 분류 요 5자리가 나타나는데, 일단 이 세세 분류를 보시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 아이템을 똑같은 거 하겠다라고 하면 요건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서비스업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이 사업 코드는 다릅니다.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5만 번대로 시작하고 서비스업은 7만 번대로 시작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가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좀 잘 판단하고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청하는 부분은 이 기술 분야. 그러니까, 뭐, 정보통신, 전기, 기계, 바이오, 에너지, 디자인,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이제 신청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화 분야. 여성이거나 아니면 소셜벤처 쪽으로 신청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만약 여성이다 라고 했으면, 일반 분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여성 분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자격 요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신청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반 분야 보면 분야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 소재, 바이오,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 공예 디자인, 이렇게 전 분야의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한 주간에서 모두 다 소프트웨어 만든다고 해서 정보통신만 뽑겠다. 사실 그러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분야,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보통신이나, 그 다음에 전기전자, 기계 소재, 이런 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하지만 이 바이오, 인류, 그 다음에 화학, 공예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공예 디자인 분야 이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들어오진 않을 거고, 바이오 인류 쪽은 사실 식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뭐 물론 정보통신이나 기계 소재에 대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지만, 이제 우리 아이템이 사실 이제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보통신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붙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이 분야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템이 어떤 분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경쟁이 많은 곳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경쟁이 적은 곳에 들어갈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신청 제외 대상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 평균, 5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그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평균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재료비나 외주 영역, 그 다음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사업비를 쓸 텐데, 그 사업비 쓸 때, 최대 1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1억 다 쓴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또 못 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까지 썼는데 감액돼가지고 3천만 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사실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인건비를 써야 될지 재료를 써야 될지 외주 용역을 써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내가 어느 정도 4천만 원 정도 받았을 때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에 5천만 원 받으면 뭘 더 보강할 건지, 그 다음에 6천만 원 받았을 때 어떤 걸 더 사고, 7천만 원 받으면 이만큼 더 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선정된다는 가정하에 3천만 원 지원받았을 때 어떻게 사업비를 쓸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1천만 원 단위로 4천만 원 받았을 때, 5천만 원 받았을 때 그렇게 조금씩 더해가는 방식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만약에 내가 한 명 같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이 있고, 그러면 먼저 인건비부터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자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팀원의 인건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8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제외한 만큼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쓸 건지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원금을 더 받았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뭐 추가적으로 한 명을 더 뽑던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더 쓰던가 라는 부분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나 기계 장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액이 확대될 거고, 이 사람이 뭐 정부 지원 사업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계 장치가 갑자기 더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범위로 사용할 건지 최소한의 범위로 개발해야 될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이후에 이 확장해 나가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계산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청하는 접수기간 3월 15일 수요일 4시까지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꼭 미리 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매번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 4시 전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안 하시는 분, 예, 생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참 전화도 하면서 이거 왜 미리 안 했냐 라고 제가 뭐라도 하는데, 일단 꼭 사전에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꼭 미리 신청하셔서 문제가 없는지 접수가 되는 그 과정들 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마무리 짓고 업로드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량 제한이 있긴 한데 사실 그 용량 제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은 양을 업로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계획서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평가 절차나 뭐 이런 부분들, 평가 가점 사항 이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K스타터 왕중왕전 대상자들은 이제 뭐 이게 서류 그 다음에 발표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줍니다. 그 정도로 발표 잘하고 서류도 완벽했기 때문에 일단 대상을 받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서류나 그 다음에 발표가 면제됩니다. 자, 발표 평가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이 선정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얼마만큼 배정을 받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주관기간별 선정하는 규모인데요. 여기 보시면 각 주관기간 어디로 쓸 건지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재 지역에 따라서 주관기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뽑는지 나타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우리는 어느 지역에 어디에다가 신청할지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어느 부분으로 들어갈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소셜벤처 분야는 벤처기업협회로 100명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여성은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100명을 모집합니다.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정보통신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일반 분야보다는 특화 분야로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야의 정보통신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기업들,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성 부분만 뽑는 한국여성벤처협회에 신청하게 되면 그래도 이 정보통신이나 아니면 디자인, 공예, 뭐 다른 전기, 전자 이런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경쟁하고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제 공예, 디자인 이쪽이다 라고 하면 특화 분야도 괜찮지만 우리 일반 분야로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사실은 이제 전략인데, 이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예측을 사실 하는 건데
예측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의 일정은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 패키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문 보면서 살펴봤는데 사업 계획서 쓰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1억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쓰면 우리 1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좀 적게 지원해 준다는 사실. 그냥 당연히 나는 3천만 원 지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사업비 계획안을 작성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때 어떻게 받을 건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업비 기준은 한 7천만 원 정도 작성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